자, 페이지 118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체세포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람의 생식 기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보면 남녀의 생식 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비슷한 기능을 하는 놈들이 있는 반면 전혀 다른 남자한테만 있는 또는 여자한테만 있는 이런 기관들도 있겠습니다. 일단 남성의 생식 기관에서 제일 먼저 정수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합니까? 정제를 생성하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제를 생성하는 곳에서는 생식세포 분열, 흔히 말하는 감수 분열이 나겠고요. 반면 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쪽에서는 체세포 분열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되나요? 정수가 있다면 부정수도 있네요. 부정수 무슨 기능을 할까요? 책에 적혀 있잖아요. 부정수 정자의 운동성이 부여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즉 정자가 움직이게 성수되게 하는 그 과정이 어디서 일어난다? 부정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정자를 빼내야 되겠다면 정수 있는 정자를 빼야 되겠습니까? 부정수 있는 정자를 빼야 되겠습니까? 인공수정 같은 걸 시키겠다면 부정수 있는 걸 빼야죠. 이해됐습니까? 정자가 이동한 통로가 있겠네요. 수정관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수정관을 끊으면 정자가 바깥으로 안 나가겠죠. 영구적인 피임법 중에 하나가 정관을 수정관, 정관을 끊는 그래서 정관수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영구적인 피임법입니다. 물론 수란관이라서 난자가 이동한 통로를 끊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여자한테 수란관 시술하는 것보다 남자한테 수정관 시술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영구적인 피임법으로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외에 정맥을 만드는 장소들이 좀 있는데요. 전리선이 있습니다. 쿠파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낭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될 건데요. 정낭이라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정낭. 낭자가 무슨 낭자일까요? 낭. 한자인데요. 낭은 주머니 낭자 됩니다. 주머니 낭. 그래서 예전에 해부학적인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거기 정낭에 정자가 보관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자가. 근데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더 밝혀온 것은 정자가 보관되는 건 아니고 정액 물질을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액 물질 만드는 곳 세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립선, 쿠퍼선, 쿠퍼선 나옵니까? 쿠퍼선 나옵니까? 예, 그리고 정낭에서 정액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해됐어요? 반면 여자한테 있는 거 난소가 있겠네요. 역시 마찬가지. 생세포 분열을 통해서 난자를 만들죠. 이해됐습니까? 또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해당하는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을 만드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겠습니다.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수정된 난자가 역시 이동하는 통로, 수란관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난자는 이동성이 있어 없어? 난자는 이동성이 없어요. 정자는 이동성이 있어도. 그래서 난자가 이동하게 하려면 그 수란관 속의 산모들이 난자를 밀어주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외에 수정된 수정란이 착상되고 태아가 자라게 만드는 자궁도 있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정도로 여성과 남성의 생식 기관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이 나오고 있네요. 정해 보십시오. 보충약을 꼭 다 보시고요. 준비 다 해보셨습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만든 생식 세포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자와 난자의 비교에 대한 내용이죠. 난자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정자에 비하면요. 들어있는 유전물질 양은 누가 더 많을까요? 정자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이나 난자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이나 그 양은 서로
같습니다. 정자도 핵상은 n 이꼴 23이 되겠고 난자도 핵상은 n 이꼴 23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즉 아버지 어머니 쪽에서 각각 반절씩의 유전물질을 주어서 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근데 난자는 사이즈가 원래 커요. 난자의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요. 수정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한다. 맞다 틀리다? 방금 얘기했죠. 많이 틀리는데요. 수정에 필요한 양분이 필요한데 안 돼요. 수정은요. 정자 지가 알아서 가서 수정해요. 수정에 필요한 게 아니라 수정된 다음에 그 수정된 다음에 세포 분열의 발생이라는 걸 쓰거든요. 수정된 수정란이 이제 세포 분열하는 그 발생에 필요한 양분이에요. 문제 이해됐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오답이에요. 난자의 사이즈가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정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요. 정답이라고요? 오답이에요. 무슨 뜻이 알겠어? 수정이 아니라 수정한 뒤에 발생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기 위함이다 되겠다고요. 됐어? 3의 생세포 정리해 보십시오. 자, 사람의 생식 세포 분열 과정에서 생식 세포 각각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 하겠습니다. 유전물질 양, DNA, 상대량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겠는데요. 뭐 흔히 보는 생세포 분열 이 과정이었습니다. DNA 상대량이 2도 아니고 4도 아니잖아 했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이쪽은 S기예요. 그럼 그 앞에는 G1기가 되겠고 그 뒤가 G2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상 이 파트는 간기라서 염색체 형태를 보이지는 않는데요. 억지로 염색체 형태를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뭐야? 예, 상동염색체의 관계에 있어요. 상동염색체는 유전자의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다. OX? 다르죠. 유전자 구성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 훨씬 더 많아요. S기 때 복제해서 이런 그림이 나왔네요. 역시 두 관계는 뭐가 된다고? 상동의 관계에 있어요. 반면 요 둘의 관계는 뭐라고 본다? 염색 분체의 관계라고 쓰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감수 제 1분열을 거치면 하겠습니다. 감수 제 1분열을 거치면 다시 두 개가 나오죠. 이후에 감수 제 2분열을 중간에 간기 있어 없어? 간기 없이 감수 제 2분열을 거치면 하겠네요. 그래서 감수 제 1분열 후에는 상동이 분리되었습니다. 감수 제 1분열에 상동이 분리되면서 핵상이 2n에서 n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감수 제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과정이었고요. 핵상은 n에서 n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염색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들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새로이 이 세포들의 이름을 써주는데요. 세포들 이름 여기 안 나옵니다. 여기 안 나옵니다.
근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남자의 과정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표시는 남자의 표시입니다. 스쿼시 표시입니다. 요 세포 이름을 정원세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 세포 이름은 제1 정모세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감수 제1분이라 하게 되면 제2 정모세포, 제2 정모세포 두 놈으로 나뉘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뉘어지면 정세포가 됩니다. 정세포 4개가 만들어집니다. 감수 제1분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변태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렇게 하면 정자 4개가 됩니다. 근데 이 정자는 활동성이 아직은 없어요. 이후에 활동성이 부여되면, 즉 성숙하게 되면 활동성 있는 정자 4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부됐습니까? 정원세포에서 정자까지 만들어진 여기까지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면 at 정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활동성의 부여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렇죠. 이거는 부정소에서 일어난다고요. 됐습니까? 이 과정은 남자의 일생을 통해서 사춘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남자 거 정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노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책에다가 적기는 좀 자리가 모자랄 건데. 노트도 없으세요? 아 진짜들. 저는 참 오늘 무슨 일이 있다 했나? 이제 안 돼요. 생물을 아예 안 하나? 아니면 토요일날 한 당분간은 승원 왔고 동현이는 영재원가 있다고? 네. 준성 좀 이따 오지 않을까요? 오지 않을까요? 예은, 네. 준호, 네. 서연, 네. 종현, 네. 재근, 서준. 여러분들 세페이드 12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알아두면 여러모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소개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염색체의 패턴, 움직임 패턴 매우 중요해요. 이 그림은 나중에 유전할 때, 생물 공부에서 제일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게 유전 파트인데요. 유전할 때 이거 베이스에서 움직입니다. 이 그림에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건 뭐라 부를까요? 도르메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는 도르메인가 안 나오지만 중3 공부 나가면 또 도르메인 또 해야 됩니다. 그거 역시 이 베이스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동이 어디 있는지 염색 붙였는지 왜 계속 뽀짝도 하는지 그 이유를 하겠습니다. 왔어요? 제가 나중에 동영상 앞에 거 공부해요. 자, 좀 전에 이 얘기를 남자한테 적용했다면 이제 여자한테 한번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왔어? 하나는 아직도 안 먹고 있어? 아직도라 형이 무슨 얘기야? 아까 몇 시간 전에 야야야, 그러지 마요. 자, 빨리 자리 앉아. 빨리 자리 앉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이제 여자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세포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름은 난원세포입니다. 제1정모에 대응하겠네요. 예, 이름은 제1 난모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는데요. 요 정자 만드는 과정에서는요. 제2정모의 크기는 서로 똑같습니다. 세포줄 분열 반절반절 되니까요. 근데 난자 만드는 과정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큰 놈과 크기가 작은 놈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포질의 불균등한 배분이 일어나요. 세포질의 불균등한 배분이 큰 놈과 작은 놈으로 나누는데요. 큰 놈 요 이름이 제2 난모세포가 되고요. 조그만 요 놈은 제1 극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2 정모, 제2 난모, 제1 극체는 같은 분열 단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라든지 구성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정세포 4개가 역시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좀 큰 사이즈의 난세포와 훨씬 작은 사이즈의 3개의 제2 극체가 만들어집니다. 난세포, 제2극체, 정세포 같은 분열 단계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준상 뭐하냐? 준비해라. 괜찮이 않아요? 동현이 않아요? 수건이 있고. 자, 그래서 남자와 달리 여자는 생세포 분열할 때 세포질의 불균형한 배분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아까 했잖아. 유전자 몰빵. 어?
나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는데. 돌연변이라는 얘기를 듣는다고요? 난자 만드는 과정에서 세포 질의 불균 등 배분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난자의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한쪽이 큰 세포와 작은 세포로 나눠지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 원인은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오답입니다. 수정에 필요한 양분을 몰빵시키기 위해서다. OX. X. 수정이 아니라 뭐라고? 발수. 그렇지.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한쪽 몰빵시키기입니다. 유전자 몰빵이 아니라 양분 몰빵. 어디에 대한? 발생에 필요한 양분. 알겠습니까? 남자는 이 정원세포에서 정자 활동성까지 부여되는 데 있어서 사춘기까지는 죽을 때까지 일어난댔습니다. 다시 말해 남자는 생식력이 70, 80대도 있어요. 외국 헐리우드 스타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뭐 가끔 60, 80 넘어가고 자녀 본 케이스들 얘기 나오고 있죠. 이번에 뭐 하정 아빠도 뭐 그지. 기사 안 보죠 그러면.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부터보다는 어디서 일어납니까를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논세포에서부터 제1난모를 거쳐서 감수 제1분열이 끝나는 여기는 난소에서 일어납니다. 난소에서 일어납니다. 감수 제1분열만 하고 감수 제1분열이 끝나는 게 난소에서 일어납니다. 감수 제2분열은 일어난 장소는 수란관에서 일어납니다. 수란관이 뭐였죠?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 여기가 수란관이었습니다. 감수 제2분열은 수란관에서 일어납니다. 문제는 감수 제2분열 함부로 안 일어납니다. 감수 제2분열은 정자의 침입이라는 화학적 자극이 있어야 감수 제2분열이 일어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배란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배란, 난자를 배란한다는데 실제로 배란되는 난자는요. 제2난모세포 형태로 이게 배란된 난자예요. 감수 제2분열이 된 상태가 아니라 감수 제1분열만 된 상태로 이게 배란된 난자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쌤은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쌤 아내는 공식적으로 감수 제2분열을 몇 번 했다? 2번 했다 되겠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뭐 유산, 사산 뭐 또는 뭐 낙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비공식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감수 제2분열은 정자의 침입인 자극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어디서? 수란관에서요. 난자의 수명은 배란된 지 대략 하루 정도 수명을 가집니다. 그래서 배란기 때 정자가 그 전에 들어와 가지고 수정이 일어나야 감수 제2분열이 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시간도 좀 다른데요. 나논세포에서 제1난모세포까지 만드는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기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태어난 상태에서는 나논이라는 건 없어요. 알겠어요? 지금 여기 학생들 보면은 나논세포라는 건 없고 뭘로 가지고 있다고? 제1난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보통 한 수백만 개의 제1난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란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란합니다. 여성의 생식 능력을 뭐 30년을 잡는다면
기껏 뭐 300여 개, 400여 개 그 정도를 배란하는 수준이라고요. 알겠습니까? 태아기 때 이 과정이 일어났고 그렇다면 감수체 1분열 이 감수체 1분열이 결국 배란 아니겠습니까? 사춘기 때부터 폐경기까지 일어나죠. 폐경기 지나면 더 이상 배란하지 않는 거죠. 이건 폐경기가 뭐예요? 폐경은 더 이상 월경하지 않는. 더 이상 생체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경기에 대해서 뭐 시원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여성의 능력이 떨어졌다 뭐 그렇게 해서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감수체 이분은 그럼 언제 일어난다고요? 정자의 침입이 있는, 다시 말해서 수용되면서 말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옛날에는 교과과정에 있었다가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정규 수업,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의 정규 수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교육하면서 가르칠 수, 요 사교육에서밖에 교육받을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하단에 생식 주기가 있는데요. 남성은 생식 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남자의 경우에는 뭐 청소년기 하루에 뭐 한 1억 개 이상의 정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근 한 달이 걸려 하나의 남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즉 사람의 생식 주기였지만 결국엔 여성의 생식 주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여성의 생식 주기를 하기 위해서는 뇌하수체, 필요하다면 전염이 되겠습니다. 호르몬 만드는 과정입니다. 난소가 있겠고요. 그리고 장음이 있겠네요. 요 세 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월경이 일어난 뒤 하겠습니다. 월경이 일어난 뒤 자궁 내벽이 허물어져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피와 함께 내려온 뒤 뇌하수체에서 자 새로운 난자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난소한테 보냅니다. 1번 FSH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FSH 이름은 여포 자극 호르몬이 되고 있습니다. 여포가 뭔데요? 이 제1난모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에요. 여포를 자극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제1난모세포가 자라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난자를 만들어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FSH 여포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소 속에 여포가 점점점 자라겠지요. 자극받아서 자라겠습니다. 발달되겠습니다. 여포가 발달되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포가 자라는데 이 여포가 자라는 과정에서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겠네요.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2번 에스트로겐. 옛날에 에스트로겐 했는데 요즘에는 뭐 발음을 에스트로겐 하고 있습니다. 난소 입장 한번 생각해봐. 얘가 만든 에스트로겐은 이제 자라고 있는 이 난자가 수정되어서 착상되어서 다음 새끼, 즉 태아가 되기를 원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에스트로겐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는데 이 자궁 내벽을 발달시킵니다. 자궁 내벽 발달. 즉 수정된 난자가 수정란이 잘 착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궁 내벽을 두텁게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니 FSH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여포가 자극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하는 것은 FSH. 이제 내가 잘 알고 있는 와중이니까 다른 난자를 자라게 하지 마세요 해야 되죠.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난자가 다음 수정할 거니까 다른 난자를 키우지 마세요 됩니다. FSH를 감소시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 LH를 할 건데 조금 이따 쓰겠습니다. LH를 이제 나오게 시킵니다. LH가 뭡니까 하면 세 번째 LH 이름은 황체 형성 호르몬인데요. 황체가 뭡니까 하면 이 여포가 난자를 배란시키면 배란된 난자 이름은 제2남모세포 형태로 배란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배란된 제2남모세포 형태로 배란을 시키고 남은 나머지 조직을 우리는 황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 황체를 만들어주세요라는 것은 결국엔 배란해 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LH 황체 형성 호르몬은 다른 이름으로 뭘 쓴다고?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수업했던 동영상들 여러분 단톡방에 넣어 놓을 테니까 제 목소리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자, 세 번째 LH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란을 시켰죠. 배란시키고 남은 여포 조직을 우리는 황체라는 이름을 쓴대요. 이 황체도 네 번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프로게스테론 황체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배란시켰잖아. 이 배란된 놈이 수정하고 나달이라는 발생 과정을 거쳐서 자궁 내벽에 착상, 임신되기를 원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얘는 임신을 완성시킨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궁 내벽을 더욱 발달시키고 그리고 유지시킬 때 관여한 호르몬이에요. 황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란된
난자가 수정하고 착상해서 태우로 자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난자가 만들어지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또 다른 난자가 만들어지면 곤란하죠. 이랬어? 마치 궁에서 뭐 내시가 됐던 또는 다른 관료가 됐던 자기가 미는 왕자가 이제 태자라고 합니까? 세자가 착봉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여러 왕자들 중에서 내가 미는 놈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 와중에 암암리 암투도 하고, 그지? 그래서 다른 난자가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난자가 배란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면 FSH라든지 LH거든요. 다른 난자가 자라게 하고 배란되게 만드는 이 두 호르몬을 억제시킨 거다. 이해됐습니까? 프로게스테론은 그래서 임신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자기가 배란시킨 난자가 수정되어서 착상 임신을 하게 만드는, 그때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니 배란되자마자 다 배란된 난자가 모두 다 수정에 관여하고 모두 다 착상해서 모두 다 임신됩니까? 그럴 리가요. 그래서 아주 몇몇의 기회만 임신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란된 난자, 수명 꼴랑 하루밖에 안 되는데요. 이 배란된 난자가 수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겠습니다. 착상이 안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황체는 폐화됩니다. 소멸됩니다.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떨어집니다.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떨어지니까 자궁 내벽이 허물어지네요. 그게 여러 조직들과 함께 출혈이 나옵니다. 월경입니다. 이해했어요?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떨어지면 FSH 억제되던 게 사라지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예, 또 다른 FSH가 나옵니다. 또 다른 생식주가 시작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에 119페이지 하단에 여성의 생식 주기에 대한 내용들로 월경기, 여포기, 배란기, 황체기 그렇게 소개되겠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호르몬들의 순서들하고 영향을 순서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포가 점점 자랍니다. FSH가 나와서 여포를 자라게 만듭니다. 여포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자궁 내벽이 발달되겠고요. 여포에서는 에스트로겐을 만들면서 이제 FSH를 억제시키고 LH가 나오게 하면서 다시 말하면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렇게 배란된 난자가 나오면 나머지 조직들이 황체가 되는데 이제 황체라는 이름을 쓰죠. 프로게스테론 나오면서 자궁내벽을 더더욱 발달시키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안 되면, 착상이 안 되면, 임신에 실패하면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소멸되면서 다시 황체가 소멸되면서 약화되면서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월경 그리고 새로운 여포기가 다시 리셋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착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궁 내벽에 파묻히는 임신이 되면 어떨까요? 황체 입장에서는 아싸 성공했겠죠. 황체 입장에서 아싸 성공.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을 계속 황체가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해서 임신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을 계속 냅니다. 임신에 성공하면 황체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말 그대로 임신을 유지시키게 해줍니다. 출산할 때까지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때 나중에 이제 바톤 터치를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바톤 터치를 태반하고 바톤 터치합니다. 즉 태반에서 이제 프로게스테론 내놓게 말입니다. 임신 3개월째가 위험하다는 이유가 그 바톤 터치가 제때 못 일어나면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떨어지면 그때 유산될 수 있는 거죠. 119쪽 내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가정가사 시간이라는 과목에서 이걸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한 10여 년 전에는 가정가사에서도 이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요즘에 가정가사는 과목이 있습니까? 기술과정. 기술과정.
그때는 뭐 그래서 생물에서 공부했던 거 그대로 그 과목에서 써먹고 편하죠. 생태 다양성 뭐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회 과목에서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 안 나와요. 나올 건데? 사회가 없어요. 네? 나오잖아. 이런데 왜 나와? 기가에서 나와. 예. 근데 이렇게 기가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공부 내용이 어느 특정한 과목만 집중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과목하고 서로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한 번 공부했는데 그쪽에도 공부된다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아, 이거 아파요. 이거